안녕하세요. 매트릭스처럼 왜곡된 블록체인 업계의 진실의 빨간약을 전해드리는 비트코인 연구소의 쟈니 림입니다. 예술과 표상님께서 투자적 관점에서 BSV는 한마디로 정리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한마디로 아니라 말씀을 못 드리겠고 한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그림. 자, BTC 차트를 보여드린 이유는 2018년까지는 이게 BSV 차트라서 그렇습니다. 자, 한 그림으로 표현해 드릴게요. BSV가 거쳐온 길, 이렇게 됐다가 지금 여기 어디가 있죠? 이렇게 있죠? 지금 이렇게 있는 거죠. 지금 여기 뭐 여기서 잠깐 떼었나 이렇게. 지금 여기 BSV 그림은 지금 이렇게 있겠죠? 지금 여기 어디 있겠죠? 다시 BSV가 걸어온 길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요때 생겼잖아요. 요때가 지금 크레이그 라이트 박사가 트위터에다가 그 되게 무시무시한 막 저기 이미지 올리고 하면서 내가 진짜 악마다 막 이러면서 여기 잠깐 뛴 적이 있었겠지만, 자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BSV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저는 이걸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격도 BSV 가격이었었어요. 여기가 지금 1600달러니까 아마 이제 우리나라 가격으로 이때가 아마 2800이었을 거예요. 2800만원. 최고 2700인가? 그랬고요. 지금 여기 지금 우리가 5만원 정도 돼 있죠. 네. 죄송합니다. 이 당시에는 비트코인 캐시였죠.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였던 포크를 제가 잠시 까먹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가격은 한 4,000달러, 그래서 우리나라 거래처에서 한 500만원 정도까지 고점을 찍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당시의 차트를 공유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지난번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1사토시가 한 0.1센트 정도면 미국 중심의 경제 흐름에서 딱 적절하게 들어맞을 것 같다. 이제 그럼 우리나라 원화로 환산을 해보면 그게 이제 1사토시가 1원 정도가 되죠. 그렇게 단순 계산하면, 그렇게 단순하게만 계산해도 이제 1억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자체가 10의 8승 사토시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1억 원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뭐랄까 한 기본적으로 한 1억 정도, 1억 원 정도는 무조건 된다고 봐요. 왜냐면 1사토시가 실제로 가용한 지급 범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사토시 자체가. 그리고 이게 굉장히 작을 필요가 없어요. 이를테면 0.001센트 이러면 불편해요. 오히려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0.001센트 이런 것들을 일일이 거래하는 것보다는 묶음 판매하는 게 더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패킷을 우리가 뭐 인터넷을 쓴다라고 했을 때, 그럼 종량제, 인터넷 종량제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뭐 기가당 얼마 이렇게 하면 쉽죠. 근데 만약에 비트당 얼마입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거래가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최소 지급 수단의 단위가 가격이 제 생각에는 사람이 느끼기에 부담 없는 한 0.1센트 정도가 맞다. 비트코인, 지금 말씀하시는 비트코인이 BTC라고 하면 네, 맞습니다. 거래소에 있는 BTC는 파세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차트를 모르면,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실 줄 모르면 파셔야 돼요. 그거는 오래 들고 있으면 제로에 수렴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실 수 있으면 실제 가치와는 달리 거품 가격의 일정 부분 다시 낄 수가 있어요. 그거는 며느리도 모릅니다. 그러나 차트에는 나와요. 차트는 그걸 미리 얘기해 줍니다. 가능성을. 그래서 차트를 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잔디머리님께서 차트를 못 보신다. 그런데 세간에서 얘기하는 비트코인이 정말 미래의 엄청난 디지털 골드다, 뭐 인플레이션 해지다, 자 이런 말에 현혹돼서 여러분들이 어떤 BTC를 믿고 홀딩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그때는 무조건 파셔야 돼요. 예,
투자하시려면 차트 공부하시고, 네, 그 차트를 보고 가세요. 그 차트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무거나 다 하셔도 됩니다. 똥코인, 시코인 뭐 다 하셔도 돼요. 불법만 아니면 다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전에 한번 제가 또 투자와 투기에 대한 저의 철학을 말씀드렸죠. 결과적으로 벌면 투자입니다. 저는 애매한 경계에 막 철학적으로 말씀 안 드려요. 돈을 잃었어. 내가 아무리 장기 투자하고 가치 투자하고 뭐 뭔가 이렇게 올바른 정석이라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해도 결국은 돈을 잃으셨으면 여러분들은 투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투자랑 투기는 돈 결과로 증명하는 거다. 돈 벌면 투자고 어떻게 벌든 간에. 다만 이제 남을 불법적인 방법이라든가 시세 조작을 하거나 이런 거 말고 그냥 여러분들이 가치 분석을 통해서 돈을 버셨든 기술 분석을 해서 돈을 버셨든 돈을 벌었으면 여러분 투자를 하신 거고요. 가치 분석을 해서 투자를 했는데 잃었든 기술 분석을 해서 투자를 해서 잃었든 투자를 해서 돈을 잃으면 여러분들은 투기를 하신 겁니다. 자, 수많은 이더리움을 이용한 프로젝트가 개발자들이 의도적으로 제대로 작동을 안 될 줄 알면서도 개발해서 팔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니요. 그 이더리움의 이제 생태계에 있는 개발자들은 저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착한 사마리아인들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미래에 뭔가 될 거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과정으로 보는 거죠. 과정. 자, 근데 이제 본인들이 나쁜 의도가 없다 보니까 그런 걸 잘 인지를 못 하시는 건데, VC 자금을 끌어모으기 쉬워서, 그러니까 그런저런 여러 가지 환경이 있죠. 이를테면 가장 여러 가지 했는데 비료가 너무 많으면 잡초가 많이 나죠. 땅이 너무 비옥하면 아무 풀이나 다 자라는 겁니다. 땅이 너무 비옥하면. 그래서 그런 거고요. 정말 죽을 똥 말 똥 뭔가 좀 이래야 옥석이 가려지는 거죠. 근데 그동안은 FTX라든가 디파이 버블에서 보셨다시피 사실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게 많은 분들이 잘못 이해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든가 이럴 때 그 월가라든가 이런 월가의 부도덕성, 그 기존의 경제 시스템을 공적 자금으로 이제 살려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양적 완화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돈을 그냥 종이돈을 마구 찍어낸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사람들이 거부감, 뭐 이런 걸부터 출발을 한 건데,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지탄의 대상들이 했던 일들을 본인들 스스로가 저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파이라는 게 말이 되려면 최종적으로 실질적인 가치를 형성해내는 정말 투자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금 투자가 아니라 파이낸셜 그 수익이 아니라 실질적인 부를 창출해내는 어딘가에 투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간 과정 같은 것들 여러분들이 눈속임을 할 때 그런 것들은 어려울 수 있지만 항상 아까 욕조 예를 드렸죠. 욕조 예를 들어서 물이 얼마나 들어있느냐를 샌다. 물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샌다라고 했을 때, 자, 욕조의 물을 계산할 때 아까 적분을 얘기를 드렸는데 적분은 사실 조금 어렵죠. 아까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함수가 있다라면, fx가 있다라고 하면 얘는 적분을 할 수가 있는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예쁘게 그래프가 안 떨어지죠. 실시간으로 여기에 잔파도도 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시장을 조정하는 여기 책받침 같은 거 놓고 막 그래서 파도가 차요. 막 일로 썼다 그러면 막 물이 이렇게 막 치고 파도 치고 막 이렇게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렇게 물이 막 파도 치고 있는데 이 욕조 안에 있는 물의 양을 재야 되는 목표가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 어느 한 순간에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이걸 다 이렇게 적분을 하나요? 어떻게 하면 좋죠? 자, 간단하게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배수관으로 빠져나간 물의 양과 급수관으로 들어간 인과 아웃을 계산하면 돼요. 그냥 sum in이랑 sum out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 입구만 딱 틀어지고 계산하면 그냥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디테일에 매몰되면은 놓치는 거죠. 진실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밖에서 이 목적, 딱 중요한 딱 진출로를 장악하고 있으면은 얼마가 들어가고 얼마가 나가는지 간단하게 계산이 나면서 여기에다가 뭔가 이렇게 거품이 껴있는지 아닌지 그냥 알아낼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디파이라는 것도 뭐를 뭘로 바꾸고 어떤 코인은 어떤 걸로 바꾸고 얘는 하면 20%를 적립해주고 얘는 30%를 해주고, 근데 뭐가 돼야 됩니까?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투자되는 부분은 이거는 다 뭡니까? 이건 파이낸셜 투자잖아요.
이거는 투자이익이고요. 투자이익. 이거 말고 경상이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경상. 실제로 어떤 정말 밸류를 창출해내는, 실제 밸류를 창출해내는 어딘가에 이 돈이 투자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FTX나 루나테나나 다 마찬가지인데, 자, 암호화폐 맡겨놓고 이자를 주겠다. 그럼 이 이자가 어디서 나오냐? 그럼 이자는 또 다른 암호화폐 해가지고 했다. 또 다른 암호화폐 해서 했다. 자, 이게 순환 논법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기 꼬리를 뜯어먹고 사는 거죠. 이게 가능합니까? 도마뱀이 꼬리 자를 수 있다고 그래서 배고플 때 이건 살기 위해서 꼬리를 자르는 건데 배고플 때 자기 꼬리를 뜯어먹어요? 자,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실제 먹이가 있어야지 얼마만큼의 추가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가 알 수 있는 건데,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이 자기들 간에 아무리 돌리고 돌려봤자 여기서 진짜 가치는 창출이 안 된다는 거죠. 진짜 가치가 어딘가 경상 영역에서 가져오는 게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그냥 딱 봐도 사기인 거죠. 디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실물경제에서 지금 성장률이 지금 중국도 10%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거를 단기도 아니고 이걸 30%씩 준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 디테일에 매몰되면 전체 큰 그림을 놓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개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큰 그림을 봤으면은, 그러니까 이를테면 디파이 같은 게, 이런 디파이 같은 게 전통적인 금융 영역에서 만약에 우리가 들어본 어떤 무슨 증권회사라든가 은행이나 이런 데서 이런 걸 팔았다, 바로 수갑차는 거죠. 바로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제도권 밖에 있었기 때문에 이 디파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앞에 기술, 테크니컬 기술이라고 하는 어떤 장벽으로 이 내면을 바라보는 이제 인스펙터들, 관리하시는 규제 당국이 이거를 들여다보는 데 있어서 가림막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좀 이제 접근하기 힘들었던 거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더리움도 이런 거와 비슷해요. 디파이가 막 될 때, 지금도 유튜브 보면 FTX나 루나테로는 실패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기가 아니라 실패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건 좀 이제 그분은 정말 그렇게 믿어서 얘기한 거겠지만 그걸 너무 순진하다라는 거죠. 순진한 얘기, 법을 몰라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자본주의가 몇백 년이 됐지 않습니까? 몇백 년.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이렇게 지나오는 와중에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반복되어 왔다는 거죠. 수없이 반복되어 왔던 일이고, 그래서 그러한 반복되는 이런 사기들, 깡패들이죠. 말 그대로 돈 깡패들이 서민들을 등쳐먹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서민들이 뭉쳐서, 힘없는 서민들이 뭉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규칙을 만들었죠. 규칙이 없으면 그냥 힘센 애들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까? 힘없는 서민들이 모여서 만든 규칙이 뭐죠? 그게 국가 아닙니까? 힘없는 서민들이 모여서 우리 힘없는 서민들 함부로 괴롭히지 말라고 만든 게 뭡니까? 법 아닙니까?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그 법이 있어도 대부분 힘이 있는 사람들은 안 지키죠. 그나마 그 법이 있어서 그나마도 보호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은 서민과 일반 백성들, 약자들이. 근데 너무 블록체인 업계는 디센트럴라이즈, 탈중앙화하면서 이게 엉뚱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예. 국가의 기능 자체를 부정하거나 규제의 기능 자체를 부정하거나, 우리가 다 인류가 학습을 한 결과로서 이미 다 패턴화된 사기가 있기 때문에 그 패턴화된 사기는 정해서 아예 법으로 못하게 만들어버렸죠. 1930년대에 하위라고 하는 회사가 미국에서 오렌지 농장을 했는데, 오렌지 농장을 이제 분할 매도를 했어요. 원래 큰 땅이었었어요. 근데 투자자들, 그 지주들한테 농장을 팔았어요. 파는데 조금 이제 팔고 나서, 그냥 팔고 끝났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팔고 나서 다시 그 농장주들한테 다시 연락을 해서 자기한테 임대를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판 땅을 다시 임대를 해서, 원래는 이제 그 농장이 자기 거였죠. 이만한 이제 땅이 있었는데 이게 다 자기 거였는데 쭉쭉쭉 찢어가지고 농장 이제 분할 매도를 했죠. 돈 벌었죠. 그 다음에 이제 임대를 해요. 근데 임대료를 그냥 꼬박꼬박 냈었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했느냐, 임대료를 조금 내요. 그러니까 조금 내면서 기본급은 자꾸 마치 상여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농사가 잘 되면 많이 주고 적게 되면 조금 낼게. 왜냐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농업이라는 게 잘 될 때도 있고 풍년이 될 때도 안 될 때도 있으니까 그때 말을 듣고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자 하고 이제 계약을 했어요. 근데 봤더니 이 SEC에서 들여다봤더니 이거는 임대계약이 아니라 투자계약이네. 그래서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위 회사가 졌어요. 이거는 투자계약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그냥 정상적인 이 농지에 대한 임대계약을 했으면 이 성과 보상이 연동되지 않고 이게 일정 금액의 최저 비용을 그러니까 그 땅의 임대 비용을 받을 수가 있었잖아요. 농장주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고정적인 임대료는 되게 낮아지고 이제 리스크가 있는 변동 임대료가 이만큼 생긴 거예요. 변동 임대료 부분은 어떻게 돼요? 농장주들이 자기네들이 노력을 해서 이 부분을 획득할 수 있는 자기의 운명의 영역이 아니죠. 그러니까 본인의 자산이라든가 그 파이낸셜, 그 재정적인 어떤 부분이 타인에게 운명이 너무 떠넘겨진 거예요. 타인의 의존성이 생겨버렸어요. 그런데 이 농사를 뭐 흉년이 지거나 뭐 날씨가 안 좋아서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얘네들이 뭐 일을 제대로 안 하거나 이래가지고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이때는 이 농지를 다시 판다던가 뭔가 자기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가 힘든 수 있는 거죠. 정보를 잘 모르면. 그래서 이렇게 투자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SEC가 하는 얘기는 이 투자자들이 운명이 그 회사의 노력의 여하에 달려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투자자들에게 정보 공개를 해야 되는 의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보 공개를 거짓으로 한다던가 공개 자체를 안 한다던가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 힘없던 그 서민들이 힘을 모아서 만든 정부가 그걸 서민들을 대신해서 그 강자, 상대적인 강자인 그 기업한테 너희들 투자자들한테 정보 공개해 라고 강제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규제라고 하는 부분들은 역사를 통해서 발전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잘못 이용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지만 이른바 교통사고 난다고 해서 자동차를 없앤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지금 블록체인에서 하는 얘기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교통사고가 자꾸 발생하니까 도로 오고 차고 다 없애버리자. 전부 다 규제 다 없애버리자. 뭐 이런 얘기죠. 탈중앙화하자. 그러니까 목욕물을 버려야지 애기를 버리면 안 되겠죠. 이더리움 생태계 말씀을 좀 하다가 말씀이 오래 길어졌는데 마찬가지로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도 지금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동산 같은 경우도 계획만 가지고 임대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도 철저하게 어떤 제도권의 관리 하에서 그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만약에 문제 생기면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거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그 이 투자에 대한 결과나 이런 것들을 다 많이 알고 큰돈이 오고 가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더리움은 어때요? 지금 이더리움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잖아요. 이건 하나의 어떤 샌드박스 정도 수준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아무리 좋게 봐도 그냥 하나의 실험실 정도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메인넷 자체가 하나의 그냥 사실은 테스트넷이라는 거예요. 테스트넷. 그럼 진짜는 언제 나온다? 지금 버지, 이머지, 뭐 플런지 지금 말장난도 아니고 뭐 하자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전통적인 금융이나 이런 뭐 부동산 투자 이런 같은 거 이런 식으로 했으면은 당장에 수갑찰 일이라는 거죠. 새로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새로운 영역에서 그 법이나 이런 걸 잘 모르는 개발자들이 주도를 하다 보니까 이게 불법인지조차 모르고 진행을 하는 거고 거기에 나쁜 의도가 아니라 정말 비전을 공감하는 많은 사람들이 휩쓸려서 벌어지고 근데 이제 거품은 커지고 덩치가 이제 커진 거죠. 상황이 지금 그렇게 흘러간 것이다 라는 거고 이더리움 생태계 개발자들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지도 모르고 계속 단추를 깨어나가고 있는 형상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답이 없고 블러하니까 뭔가 있어 보이는 거죠. 사실 말을 똑바라지게 하면은 그 사람한테는 잘 사람들이 안 속아요. 그러니까 안 속는 게 아니라 그 맞는 말인데 공감을 안 해요. 말을 똑바로지게 하면은 왠지 근데 그게 자기 생각이 다르면 맞는 말을 해도 사람들이 잘 바이를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게 있냐면 흐리멍텅할 때, 모호할 때 그 사람이라는 게 정서적인 동물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이 변연계가 지배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진화 과정에서 벌어지는 필연적인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요. VC 자금을 끌어모기 쉬운 부분들이면 맞고 또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 심플 스마일님 BTC는 말할 것도 없고 수많은 블록체인 업체들이 이더리움 수수료가 비싸고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걸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여전히 언젠가는 잘 될 거라고 믿고 있다면 그렇다면 이 업계가 제대로 실력 있는 개발자가 거의 없다고 생각해야 할까요?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탈릭이 좀 천재다라고 하는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저도 이더리움 만지작 할 때는 사실 저조차도 비탈릭이 뭔가 해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토시 형님의 진짜 강의를 듣고 나서야 뒤통수 맞은 느낌이 났죠. 그러니 뭐 그런 분들을 제가 어떻게 막 비판도 못하겠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저는 정말 운이 좋게 사토시 형님의 강의를 직접 들었던 거고,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트랜잭션을 전송하는 순서. 이거 한번 오늘 요것만 하고 마칠까요? 하실 질문 다 하셨죠? 예. 오늘 시간이 늦었으니까 자 그냥 말씀을 할게요. 트랜잭션을 많은 사람들은 트랜잭션을 이제 월렛이 전송을 하면 트랜잭션이 네트워크 노드한테 전송을 하고 노드가 합의를 통해서 블럭을 채굴해 줍니다. 노드가 지금 승인을 해주면 트랜잭션 결과가 이제 B한테, 즉 A가 B한테 송금하는 과정이 A가 노드 네트워크에 트랜잭션을 주고 트랜잭션 노드 네트워크가 채굴을 해가지고 승인을 해주면 결국 B가 돈 받았어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정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P2P입니까?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노드 네트워크가 뭐예요? 트러스트 서드 파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토시 형님이 뭐라고 했냐면 순서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원래 비트코인은 IP2IP가 기본이었다고 하고, 그래서 A가 있으면 B한테 직접 트랜잭션을 전송합니다. A가 B한테 트랜잭션을 직접 전송하면 B는 본인이 이 트랜잭션을 직접 검증을 해요. 그래서 B가 트랜잭션을 직접 검증해서 문제가 없잖아요. 그럼 자기가 수신했죠? 그러면 이 수신된 거를 이제 도장 빡빡빡 찍기 위해서 후행적으로 노드 네트워크에 브로드캐스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A, B 네트워크입니다. 근데 A 네트워크 B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그때 머리에 충격 딱 받았어요. 그렇네. A, B, P2P로 한 다음에 나중에 세이브 네트워크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누구한테 들었냐? 사토시 형님한테 들었다. 그다음에 또 하신 말씀이 사토시 형님이 나타나서 이제 비트코인이 이더리움에서 하는 모든 스마트 컨트랙트를 다 할 수 있고 심지어는 더 싸게 더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때 처음 들었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 아저씨가 이제 사토시가 몸이 달았구나. 이더리움이 잘 나가니까 비트코인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비트코인도 지금 이제 이더리움처럼 뭔가 바꾸려고 하나 보다.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애초에 다 되는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사토시가 맞아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토시라고 하더라도 스마트 컨트랙트는 생각을 못했었고 그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신박한 개념은 비탈릭이 최초로 만들어서 사토시도 아이쿠나 나도 저거 해야겠다 이제 이렇게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애초에 비트코인이 나올 때 처음부터 사토시 형님이 다 그러니까 이 바닥에서 뭐 좀 안다고 뭐 떠드는 사람들 하는 얘기들 주워들어서 뭔가 웹3니 뭐 영지식 증명이니 뭐니 뭔가 있어 보이는 얘기의 원천을 다 파고 보면은 결국은 다 그게 알고 보면 다 사토시 형님의 입에서부터 나온 얘기더라. 태초에 비트코인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었고 앞으로도 없다. 그 지금 태초의 비트코인은 지금 비트코인 SV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다. 라는 것이죠. 그거를 알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제 말만 들어서는 안 되고요. 제 말씀은 하나의 계기로 삼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설명할 수 있고 설득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예, 저의 얘기도 그래 좌니가 하는 얘기는 일리가 있지 하면서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그럼 똑같은 상황이 또 발생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꼭 자기 걸로 만드시고 이제 저 방송이 끝나면 별도로 여러분들의 공부 시간, 독립적인 공부 시간을 통해서 자기 걸로 꼭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LK님께서 사회에 무엇인가 획기적인 게 도입될 때 의도적으로 어두운 면을 부각시켜 트롤짓을 하고 규제부터 때릴 정당성을 만든 후에 정상적인 경로를 만들어주는 것이 정상적인 순서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고 있네요. 시간이 오래 걸릴 뿐. 맞습니다. 이제 규제라고 하는 부분에 것들이 사실 일반인들이 그거의 효용성을 평소에 못 느끼죠.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사는 게 정말 다 고마운 건데 평소에 사기 안 당하고 근데 그 고마움은 잘 못 느끼다가 이제 그런 규제가 잘못 적용돼서 실제로 뭔가 이제 억울한 경우가 생긴다던가 그런 경우가 있죠. 실제로. 그래서 권력을 남용한다던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있고 실제로 위정자들이 어떤 특정 정부라든가 특정 세력이라든가 아니면 뭐 부패한 경찰이나 검사나 뭐 이럴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 역할 자체가 불필요한 건 아닌 거죠. 이제 그걸 수행하는 사람이 잘못한 건데 그거를 이제 억울한 사람 입장에서는 역할과 그 사람과의 분리를 잘 못하는 거죠. 그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게 누리는 이 많은 혜택들은 잘 와닿지 않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크레이그는 뭔가 탄압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액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드라마죠. 어떻게 보면 실제로 다큐멘터리, 뭐 영화 이런 것들이 이제 쇼에 나오게 되면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고, 저도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드라마의 끝 관점에서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 또 재밌는 면모는 우리가 정말 초입에 이 드라마의 한 가운데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현 시대 동시대에 살면서 그런 드라마를 함께 목격하고 경험한다는 것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흔치 않은 기회지 않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리고 또 뭡니까? 여러분들 비트코인이 5만 원이에요 지금. 저는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우리 예전에 2017, 18년도에 한참 비트코인 대중적으로 뜨기 시작할 때 내가 뭐 옛날에 비트코인 50만 원어치 가지고 군대 휴가 나서 친구들이랑 술 사 먹었는데 그거 안 사 먹었으면 지금 몇 억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빨리 못 산 거에 대해서 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지금 비트코인이 5만 원인 시절에 타임머신 타고 돌아왔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예, 여러분들이나 저나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답답하고 그런 면도 있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엄청난 행운아가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 오늘도 오랜 시간 동안 같이 라이브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녹화로 보신 다른 분들도 감사드립니다. 예, 남아있는 내일 하루 일을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이제 라이브는 다음 주 토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록체인 빨간약 비트코인 연구소의 쟈니 림이었습니다. 오늘의 라이브는 이렇게 마칠게요. 바이바이.